인문학을 통해서 안전 리더십을 좀 배워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과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정해져 있죠? 딱 과목을 정해놓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을 못하게 해놨어요. 법적으로. 이유가 안전교육 시간에 안전교육은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예전에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년 들어보면 똑같은 과목을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법으로 그래 정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추가된 과목이 2개가 들어갔어요. 하나는 리더십, 안전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 소통. 아까 조금 전에 이 2개 과목을 추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라고 했는지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관리감독자분들이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하면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고 뭐 냅더라 뭐 알아서 해라 네가 뭐 다치면 네 다치지 내 다치나 이렇게 해버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아예 법으로 그 과목을 가르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인 것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안전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면 안전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교육의 수준을 높이지 않고 안전의 수준을 높일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방위 교육보다도 더 재미없고 지겨운 교육을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의무교육이고 법정교육이다 보니까 오면 그냥 와서 사인하고 가면 그만이고 수료증만 받아가면 그만이에요. 이런 형태의 교육으로 치부가 되다 보니 안전교육 시간을 의뢰에 그냥 가서 좀 졸다 가거나 뭐 이렇게 시간 때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안전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교육의 수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육이 가장 수준이 높은지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연의 세계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바라다보는 학문이 있어요. 그것이 수학입니다. 수학. 그죠? 그래서 이공계 출신들은 자연의 현상을 가장 수준 높은 학문으로 접근하죠.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인간들의 삶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이걸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문학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선정한 책은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오전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 지배 체제가 뭐였죠? 그게 법가사상입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다 법치주의를 하고 있죠. 하물며 북한마저도 법치주의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통일시킨 지배체제가 법가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가사상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한비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1시간 정도 같이 한번 만나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느냐,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명문가문이 되느냐에 대한 비법이 이 책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읽어야 할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서양의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고요. 동양에서는 한비자가 쓴 이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뭐 이런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북세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북세통이 무슨 뜻이냐면 책으로 세상을 통찰한다라는 뜻이에요. 매주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강의로 요약해주는 일을 지금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합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좀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격동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춘추 시대, 전국 시대를 나누면 춘추 시대 때는 약 147개의 나라들이 매일같이 전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때가 철기 시대가 시작이 돼요. 돌로 농사를 짓거나 청동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연장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할 때죠. 당연히 생산성이 철기로 할 때가 훨씬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동기는 물러 터졌잖아요. 그런데 철기는 굉장히 강합니다. 무기도 철로 만들고 연장도 철로 만들어요.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많이 생산이 돼요. 어떻게 되죠? 먹고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되죠? 저장을 해야 되죠. 저장술이 급격히 발달합니다.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저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저장을 조금 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저장을 많이 한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고 저장을 적게 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요. 여기서 유산자와 무산자라는 신흥 계급이 탄생합니다. 그 전까지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이게 남기 시작해요. 저장해야 되죠? 저장하면 어떻게 되죠? 운송이 됩니다. 어디로? 이 동네는 있는데 이 동네는 없어요. 그럼 서로 맞바꿔 먹게 되죠? 여기서 유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발달을 하고 저장술이 발달을 하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새로운 신흥계급이 등장을 하고 당연히 거기서 유산자와 무산자라는 신흥계급이 탄생을 하는 시대, 이 시대가 춘추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주나라의 황제 밑에 피를 섞은 집안 사람들이 각 도지사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시대가 춘추시대 때인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한 집안의 호족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 선생님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힘이 생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이제 권력도 갖고 싶죠. 근데 이분이 밤에 이분을 몰래 찾아와요. 저기, 폐하 천왕하고 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친한 건 아니고 그냥 먼 삼촌쯤 됩니다. 이러겠죠. 근데 뭐 얼굴 관상으로 보나 하는 행동으로 보나 뭐 황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판 주시죠. 꼬시는 놈들이 나타나요. 그래 이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나는 뭐 군사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랬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 내가 돈 대줄게요.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요 사람들이 전부 다 깃발 꽂고 지가 왕하겠다고 하는데요. 요 시대가 춘추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요. 오늘은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내일은 이 사람이 왕이고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 이 시대가 일명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필요한 시점, 즉 예전에 주나라에 의해서 통제되던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했던 뉴노멀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등장했던 사업가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공자, 노자,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공자, 노자는 춘추시대 때 사람이고요. 그로부터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맹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공자나 노자가 써놓은 글들이 있잖아요. 이 책들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뭐 인문학자들 정통으로 그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저는 안전 입장에서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써놓은 책은 안전관리 책이에요. 무슨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아나는 방법을 써놓은 책이죠. 공자는 뭐 어떻게 하면 안 죽는다고 써놓은 거예요? 공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뒷사람이 뭐라고 하거든. 예예캐라.
눈 지켜뜨지 말고 머리 팍팍 숙여라. 겸손하게 살면 어떤 놈도 널 죽이지 않을 거다. 예를 갖추고 덕을 갖춰라. 부단히 공부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라. 이거 공자가 한 말이죠. 그렇게 하면 왕이 매일 바뀌더라도 널 죽이겠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수그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공자죠. 노자는 뭐라고 해서 뭘 어떻게 하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물처럼 구름처럼 살아라. 욕심을 버리고 누가 먹하거든 욕심 없다 그래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해라. 그렇게 살면 누가 너를 죽이겠느냐 라고 써는 게 노자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왜곡이 될 수도 있지만 공자나 노자나 그 당시에 일명 제자백가라고 불리던 그런 사상가들은 대부분 다 안전관리 책을 쓴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문학을 안전에다 접목시켜가지고 공자 안전을 말하다, 노자 안전관리자 되다, 장자 안전 담당자 되다, 맹자에게 안전을 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전국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비자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비자라는 사람은 언제적 사람이냐? 춘추 시대가 전국 시대로 바뀌는데 그 140개가 넘던 나라들이 이렇게 7개의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7개의 나라. 이제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7개의 나라가 결국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그 진나라가 통일을 할 때 그 법과 사상의 초석을 만들어낸 사람이 한비자예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전국시대 마지막 후기를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대략 시대적 배경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이 한비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여기 7개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7개의 나라 중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이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나라라고 해서 초나라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요 나라와 이 나라 사이에 요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나라가 한나라예요. 이 한나라의 왕자가 한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적자 출신이 아니라 서자 출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왕자인 건 맞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나라가 저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매일같이 고민을 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글로 써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진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걸 읽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데 아버지가 또 개차반이에요. 술이나 먹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읽혀지지 않은 채 그냥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쌓여져 있던 글들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있으니 그것을 한비자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집안도 좀 명문가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제분들에게 반드시 읽혀야 할 책이 이 책이에요. 한나라의 입장이 어떤 것 같아요? 딱 우리나라죠 지금. 미국, 일본,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잖아요. 그죠? 기침 한번 잘못하면 뒤통수 맞고, 엉뚱한 쪽에 가서 뺨 맞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여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어떤 것이 딱 우리하고 닮았다. 그러면 우리도 뭐냐면 이 한비자가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나라가 저 열강들 틈바구니 속에서 망하지 않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다. 원칙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체계화한 겁니다. 자, 법과 사상이라는 것은 공자, 제자 중에 순자라고 있어요. 순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인간은 본디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적당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본 사람이 순자입니다. 이 사람이 법과 사상의 아버지고 그 밑에 제자가 둘이 있는데 제자가 한 사람이 한비자, 한 사람이 이사 그렇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이 한비자하고 동기동창, 순자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이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진나라 진시황 밑에서 영의정하는 놈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판세가 그려졌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한번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